앉아서. 아, 네, 밖에 가서 그거 듣고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뭐 나중에 메모해놨다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좀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그죠?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철학책 한 권 정도 안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서양 철학이 됐든 동양 철학이 됐든 뭐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쳐놓고, 그죠? 또 현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 철학적인 삶을 좀 추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인체 철학이다, 무슨 철학이다 하는 게, 철학이라는 게 무슨 학문적인 유의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무슨 개념을 논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인체 철학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지혜, 사랑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 뭐 이런 뜻으로도 하고, 어떻게 뭐 철학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좀 지혜롭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인체 철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10대 때부터 이렇게 몸 쓰는 걸 아주 좋아해갖고, 이렇게 뭐 구기 종목이 됐든 뭐 이렇게 남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운동은 다 해봤어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좀 부상까지도 막 겪을 정도로 다 극단적인 것까지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혹사시켜 가면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선수 생활도 좀 했었고, 또 뭐 취미 생활로도 이렇게, 그 취미라고 하기엔 좀 위험한 건데, 뭐 암벽이라든지 암벽 등반이라든지 롱클라이밍, 아이스 클라이밍, 그죠? 한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런 최단 기록도 갖고 있었어요. 암벽 기록, 토항성 폭포 빙벽 최단 기록 뭐 이런 것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게 떨어져 갖고 부상도 한 번씩 또 있기도 했었고, 암벽 등반하다가도 또 슬립 먹어 갖고 이렇게 발목이 나가서 발도 다쳐본 적도 있고, 부상 많이 당해봤어요. 운동하면서 많이 다쳤어요. 그만큼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넘치는 에너지를 갖다가 주체를 할 수가 없어갖고 그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좀 소심하거나 되게 뭐 이렇게 조용한 성격이 아니라,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기질이 되게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이라서 이 발산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열이 하도 많아갖고 막 경기까지 했어요. 경기를 밥 먹듯이 했다더라고. 조금만 스트레스 주면은, 내가 해달라는 거 안 주면은 열이 팍팍 올라가는 거죠. 그죠? 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 경기를 해갖고 지들끼리 지가 까무라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 3살 때까지 난 경기를 자주 했어요. 열이 많아갖고. 게다가 혼절까지도 하는 경험도 많이. 그것도 기억이 나요, 난 아직도. 혼절을 하면은 혼절한다는 얘기는 이제 열이 너무 이렇게 40도 이상 올라가면 혼절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막 기절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 밤하늘에 별이 그냥 무수히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주의 별이. 그러면서 황홀한 느낌이 들죠. 그럴 정도로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었어요. 그래서 20대까지는 항상 액티비티한 운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던 것도 체육을 전공했고, 생활체육 전공했고, 또 동양무술을 전공해서 합기도 도장을 한 10여 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무술 쪽에도 몸을 하나 액티비티 한 것도 전통무술을 다 섭렵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몸으로 이제 할 게 없다. 할 만큼 다 해봤다.
그리고 건강 삼아 하는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도 마라톤 풀코스도 한 30번 완주를 해보고, 천리삼종도 해보고, 100km 울트라 마라톤도 한번 뛰어보고, 다 해봤어요. 한계까지 몸으로 육체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뭐 히말라야 산소가 희박한데도 8,000m 가까이도 올라가 봤고, 그런 도전의식을 갖고 살아왔는데, 사실 요가는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가를 만나기 이전에 썼던 몸하고 요가를 만나서 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아주 좀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요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게 없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요가를 만나면서 이제는 머물러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그동안 내가 해왔던 운동 까르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 누적이 돼 있어갖고, 이건 이제 내 몸을 다 부셔야 되는 거야. 부셔야 이거 요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거기서도 또 도전 정신이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도전 정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 요가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요가를 하려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 해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육도 해체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운동도 하면 안 되고, 산에도 등반도 하면 안 되고, 뛰어서도 안 되고, 막 액티비티 같은 걸 하면은 요가가, 물론 이제 아사나만 요가는 아니지만, 요가에서 필요한, 요가에서 쓸 수 있는 근육은,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던 운동의 근육이라든지 관절의 강도라든지 민첩성이나 순발력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것들은 도저히 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가를 만나고 나서 20년 가까이는 수련하는 기간은 솔직히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움직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20대 때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뭐 동양과 관련된 동양 철학과 관련된 거는 거의 섭렵을 다 했었고 서양 철학은 좀 들여다보다 말았어요, 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갖고 뻔한 거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요가를 만나면서 이제 이 경전이나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이게 좀 해체도 해야 되고, 새로 집을 져야 되고, 요가적인 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하다가 보니까, 그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가를 하면서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왜 사람은 성격이 다 제각각이고 생긴 모습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체형도 다 다르고 뭐 따지고 보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이 세포 자체도 다 틀리거든, 셀 자체도. 그래서 왜 그런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그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요가적으로다가 생리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요가는 사실 뭔가 이렇게 검증 가능하게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전통 요가에서 얘기하는 차크라라든지 차크라 각성이라든지 쿤달리니 각성이라든지 뭐 무드라라든지 뿌라나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고 사실은 없어.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가적으로다가 어떻게 우리가 요가를 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학적이든 과학적이 됐든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요가 쪽은. 요가 생리학이.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동양의학을 공부를 하기로 시작했죠. 그래서 서양의학도 들여다보고, 그지? 요즘 현대의학이라고 얘기하는 현대의학도 좀 들여다보고 동양의학도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서양의학은 우리가 요가에서 지향하는 거하고는 뭔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요. 하나의 그 형태 딱 그냥 국수적으로 딱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 서양의학 쪽으로 들어가 봐야 해부학적인 거?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거 이제 해부학 쪽으로 들어가서, 해부생리학 쪽으로 들어가서, 생화학 쪽으로 이게 어떤 반응이 세포에서 일어나는지, 그 세포가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정도 수준에 멈춰 있지, 본질적인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다 있죠. 좀 이따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하겠는데. 근데 동양의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이렇게 머리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을 본, 인간을 본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오염되어 있거나 잘못 인식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의학과 동양의학을 공부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내가 요가를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존재가 뭔지까지 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우주 생성의 원리까지 깨닫고 나니까 본질적인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요가적으로 정리를 좀 잘해서 요가 지도자들, 요가를 좀 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요가와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진짜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요. 사실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데 그걸 갖다가 요 짧은 시간에 2주 동안에 요 시간 안에 내가 이렇게 이걸 정리를 딱 검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인식을 딱 시키기가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전에는 한 12주 과정을 했었는데 12주 과정을 했어요. 서울에서 처음에 인체철학 처음에 대구 시내에서 했었고 선생님도 상대로만 했었고 그때 매니아 클래스 상대로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 가서 했었고 또 청도에서 한 번 하고 부산에서 하고 울산에서 하고 작년에 저희 요관에서 했고 요게 지금 이제 6번째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저도 내가 이 공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겨우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놓고서는 자료도 안 띄우고 그러니까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료를 좀 이렇게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칠판이든 거기에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도가 빠를 거예요. 나도 좀 편하고 그런데 좀 여건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가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지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축약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철학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다. 근데 사실 너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 깨닫고 있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나영아, 네.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 선생님이요? 본인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각자. 사람은 무엇이다. 나는 인간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우리 안나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나에 대해서 인간은 무엇이지? 인간은 왜 태어났지? 인간은 어디서 왔지? 이런 거. 왜 죽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지? 왜 먹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가장 단순한 건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거든. 왜 맨날 먹어야 되지?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지? 왜 태어났지? 어디서 왔지? 쭉 올라가면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몰라. 응? 한번 생각해봐. 그냥 대화를 하면서 하라고. 뭐 이게 무슨 주입식으로 내가 뭐 내 말을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돼. 이게 또 물어보면 또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괜히 잘못 얘기해갖고 내 저희가 혼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아요. 질문은 내가 나중에 한 번씩 툭툭 던져볼게. 우리가 이게 인체관이라고 하죠. 사람을 보는 관이야, 관. 사람을 보는 관. 근데 이렇게 서양에서 보는 인체관이 있고 동양에서 보는 인체관이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동양에서 태어났지만 21세기에 태어나서 서양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죠? 왜 21세기 주류가 서양이었죠, 그죠? 패권을 다 넘겨줬어요. 중국, 일본, 한국 다 망했죠. 서양하고 전쟁에서 다 깨박살 났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까지 배운 학문들,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학문들 중에서 동양의 학문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보면 뭐 과학, 수학, 영어, 뭐 생물, 뭐 지구과학, 뭐 화학 이런 것들의 학문이 동양의 학문이 아니에요. 그쵸? 서양의 학문이에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인체관이 이 동서양으로 보면은 서양하고 동양하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게 인식 차이거든요. 인식 차이인데, 근데 그게 크게 나중에 어느 인간으로 국한을 시켜놓고 보면 커다란 인식 체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나 인체관은 알게 모르게 서양의 인체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봐? 그냥 이 실체 형태, 해부학적으로, 근육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생명활동을 하는 걸 겨우 생화학적인 반응, 세포 반응, 뭐 이 정도 갖고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실체, 그 실체만 갖고 이게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의학도 해부학 시체를 그렇게 많이 뒤집는 거야. 인간의 병도 인간 안에서 해부를 해서 그 안에서 뭔가 현상의 증상이 일어나는 걸 갖고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죠. 서양의학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제대로 보면은 정말 있는 그대로 본질을 보면 인간의 본질의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감정변화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왜곡되거나 잘못되게 내 머릿속에 인식체계가 잡히면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서양에서 갖고 있는 인체관이 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50%만 보고 있는 거죠, 서양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서양에서는 한 50% 정도의 그 인간의 일단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 형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나갔고 완벽하게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다 놓쳐버립니다. 그걸 내려놓고 형태적인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들어가서 분석을 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체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놨기 때문에 동양에서 보는 거하고 어떤 이 괴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옛날에 역학에서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양에서는 인간을 봤을 때 천지 합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뭐냐고 물었는데 천지 합기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데 뭐 인간은 뭐 이렇게 생기고 머리카락 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찢어 발려갖고 인간의 표현을 안 하죠. 그죠? 큰 틀에서 이렇게 의미 체계로다가 이렇게 의미 체계 언어로다 하나를 축약을 시켜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인간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걸 천지합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지합한 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해진 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양의 학문을 배우고 자라난 21세기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배우고 동양의 역학이라는 학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그죠? 어떻게 해?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실체는 뭔가 해부학적으로 근육학적으로 이게 나하고 뭔가 이렇게 실체 같잖아. 그죠? 근데 여기 뜬금없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진 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철학적인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있나 이런 뜬금 잡는 소리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의대를 가면은 한의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서양 학문을 배우다가 한의대 가면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인간은 천지합기고 모든 만물은 음양오행육기로 해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거만 알면은 본질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는 얘기가 다 그런 본질을 파악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게 쉬워. 역학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런 학문을 배우질 않았어요. 어디서도 고등학교 때 생물학이 인간의 어떤 생명활동을 다루는 건데, 거기서 기라든지 뿌라나라든지 어떤 음양오행육기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처음에 워크숍에 이게 음양오행육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대충 큰 주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나영이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음양오행육기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얘기지, 그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지? 요가를 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요가를 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요가 왜 하는데? 나영아, 요가 왜 하니? 그냥 해?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한테, 교회가 있는 사람한테, 교회를 왜 가지? 하느님을 왜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한의대생들한테 기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확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의대생들이 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얘들 이게 인식체계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서양에서 생물학적, 생화학적으로, 근육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이게 세뇌를 시켜놔갖고 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의대 4년, 대학원 과정 2년 졸업하고 나와서 한의원을 차려갖고 환자들을 기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침도 이게 기를 소통시키는 거고 한약도 기를 보강시켜주는 건데 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기전을 못 그리는 거야. 병이 생기면 어떤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기전을 그려야 되고 사람의 맥을 잡아서 사람 맥박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해서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명의가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명의가 많았죠. 동양의 한의사들이 지금 소위 말하면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 명의들이 다 고치던 병들이에요. 이런 인간은 천지합기다라는 걸 이렇게 축약시키는 게 불과 한 2000년 전에 그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그 동양 의학에서 황제와 기백이 인간을 다 싹 분석을 해서 한마디로 축약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치신 거다. 이 얘기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누가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철학적인 저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려고 하늘의 기운을 알아야 정말요. 하늘의 기운은 무엇이지 그러면? 땅의 기운은 무엇이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죠? 이런 것도 세세하게 아는데. 근데 큰 틀부터 알고 들어가야 인간 안에 복잡하고 이렇게 그런 데까지 그냥 이렇게 바로 퉁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거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서부터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무엇이냐? 그럼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지구 행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잠깐 인스타에도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럼 나는 뭘로 만들어졌을까? 나는 뭘로 만들어졌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라고 생각하는, 원래부터 나라고 생각하는 그 실체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민아. 원래부터 이거는 내 거고, 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한테 지금 있는 게 있었는지.
이건 내 거다. 죽어도 내 거다. 네. 있어 없어? 왜 없어? 왜 없다고 생각해? 그냥 없다고 집 찍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정말 뭐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없는 거 같아. 어? 없는 거 같아. 거짓말. 에고도 있을 텐데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 없어? 사람은 개 하나 있잖아. 자 하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막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 나의 중심적으로 이게 나야. 이 감정도 나고 이 육체도 내 나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가 이게 너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왜 없다고 얘기해? 어디서부터 왔냐고 생각을 하니까 없는 거 같아. 그렇지.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요가 하기 전에도 그렇고 나는 왜지? 왜 여기 태어났지? why? 계속 이렇게 좀 부정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뭘 했던 경향이 있던 것 같아. 왜 나는 여기 부모님한테 태어났지, 그지? 나이는 왜 소바 선생님의 딸이 됐을까, 그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 있잖아, 그지? 그럼 나는 원래 실체로서의 나인가?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나를 누가 만들었지?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 그지? 정자 난자가 만들어서 수정체를 만들어서 그 조그마한 수정체가 엄마 뱃속에서 3.3kg가 될 때까지는 누구 걸 먹어? 엄마 걸 먹지, 그지? 엄마 영양분을 빨아먹잖아, 그지? 그것도 폐쪽도 연결해서 숨 쉬고, 그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엄마가 영양을 가장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아빠는 그냥 힘만 줬어? 정자만 써서 결합이 돼서 수정체가 자라면서 엄마 자궁에서 3.3kg가 되던 애가 이제 뱃속으로 나왔어. 뱃속에서 1년 동안 엄마 영양분을 빼놓고 살다, 그죠? 속에 나와서는 어떻게 해? 지가 혼자 이제 숨 쉬고 지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지, 그지? 그지? 그래서 3.3kg 있던 애가 지금 32년 동안 지금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누구 거 먹고 자는 거야? 다 남의 거 먹고 자랐지, 그지? 밥이고 쌀이고 돼지고 고기고 뭐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뭐 이런 것들이 내 거야? 심지어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조차도 내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럼 나는 없네. 원래 없던 거네. 그지? 원래 지구도 없던 거야. 지구도 없었어 원래. 우리가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죠. 하도 오래돼갖고 우주 역사가 몇 년이죠? 알고 있어요? 우주 역사가 몇 년인지 알고 있어요? 우주 역사 정도 좀 알 텐데 왜 지금 현대 과학 서양 문화를 배우는데 왜 그것도 몰라? 내가 우주 역사가 몇 년이야? 도대체 알아? 175억 년, 5억 년, 175억 년, 176억 년인가 이 정도 돼. 억 년이야. 그것도 176억 년? 그러면 지구는 언제 생겼을까? 지구의 역사 아는 사람 몇 년? 응? 저 아시네. 그렇죠. 한 사람. 네? 누가 네이버 지금 검색한 건 그런 거 하지 말고. 요즘에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정보홍수니까 뭔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사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46억 년 전에 생겼어. 맞아요. 그 46억 년 전에는 지구 행성이라는 것조차도 없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우주 빅뱅을 한 게 170, 언제 빅뱅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계속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고의 의문을 갖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주 생성의 원리까지도 치고 올라가야 해답이 풀려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원래 어떤 생명체야. 근데 그 생명체가 생기게 된 게 우주가 빅뱅이 생기면서 열이 빵 일동을 하면서 밤하늘에 보면 별이 많죠. 이제 열이 발생돼서 입자가 생기고 그게 입자가 응축이 돼서 행성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안에 열이 일어나고 열이 식으면서 대류 현상이 생기고 물도 생기고 그러면서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과거의 황제내경에서 뭐 인간이 2000년 전에 동양의학을 기본의 틀을 만들어놨다. 동양의학의 역사는 최소한 2000년의 기초 학문과 기초 이론과 실기를 가지고 있는 게 동양의학의 실태. 2000년 전이면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그래서 꼭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살던 시절, 뭐 옛날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구 역사를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구의 인간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 호모사피엔스 정도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았던 게 3만 년에서 한 10만 년 전에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같은 사람들이고, 사실은 이 사고력이라든지 어떤 분석력이라든지 관찰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현대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뭐 과학 문명 시대에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경전이나 예전에 황제내경이나 옛날 고전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나, 어떻게 이런 관찰력으로 우주를 관찰했었고 우주 생성의 원리까지도 깨뚫고 있었고 우주가 생성되면서의 그게 우리 몸에서, 인간의 몸에서도 그대로 지금 2000년 전에 바라봤던 그게 지금도 그대로 우리 몸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만큼 감동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주입식 교육이죠. 그러니까 서양 학문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근데 그걸 누가 뭐 막 해갖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의문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니까 내 인식 체계가 바뀌게 됐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획기적으로 많이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천지합기에 대해서 인간의 이 동양에서 보는 거하고 서양에서 보는 거의 어떤 다른 인식 체계를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은 사실은 거기 워크샵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음양, 오행, 여기 사이에 또 여기 사실은 사상이 있죠. 이걸 뺐고 음양, 오행, 뭐 육기, 거기 또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뭐 태극도 있고 또 태초에는 들어간 뭐 무국도 있는데 요거는 내가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들어간 뭐 장산론도 있고 뭐 심포 삼초론도 있고 뭐 이런 걸로다가 해갖고 이제 인간을 이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리 기전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2주 동안 얘기를 할 걸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첫 시간에는 오늘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데까지 쭉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인식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진화를 통해서 뭐 우리가 46억 통해 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뭐 호모사피엔스도 생기고 진화를 거듭해갖고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살아왔겠죠, 그죠? 근데 인간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또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숨 쉬어야 돼, 그죠? 자는 건 그 다음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 쉬고 먹는 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의외에 뭐 잠자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피로를 이제 풀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해주는 거지만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하면은 안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요한 거를 보면은 그게 내 몸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또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음식은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봤을 때 딱 두 가지를 본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우리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듯이 눈에 보이는 무형의, 그래서 아까 그 천지합기라는 게 처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정신이 보여요? 안 보이죠? 호흡이 보여요? 안 보이죠? 육체는 보여. 그죠? 형태니까. 땅은 형태로 드러나죠. 그죠? 땅이 형태로 보이죠? 우리가 모든 그 만물은 이 땅에서부터 비롯해갖고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땅에서부터,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걸 음양의 이치로 보지만, 에너지가 맑고, 밝고, 강력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기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죠. 수증기 되듯이 쭉 올라가서. 그래서, 사실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바다가 있고,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다고 하면은 생명체가 나올 수도 없어요. 또 태양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태양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기만 하겠어요. 상하지 않죠. 얼어버리지. 지구의 절대 온도가, 우주의 절대 온도가 몇 도? 우주의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127도. 마이너스 127도 상상이 돼, 안 돼? 안 되지. 태양이 존재하니까 빛이지, 그죠?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적당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정도의 이 태양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구 행성 주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는 데는 생명체가 없는 데들이 많죠. 물이 없는 데라든지 태양계가 존재하지 않는 데들은 생명체가 없어.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어난 거는 정말 행운인지 이게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그렇죠? 태어나서 잘 살면 행운이고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면 불행이겠지만, 그죠? 그냥 우연찮게 우리는 그냥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죠. 막 계획돼갖고 하늘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신이 만들어서 딱 이렇게 딱 던져준 게 아니라 정말 우연의 일치로다가 이 기의 장난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 따지고 보면. 그죠? 여기 하늘천, 천지의 합기다라는 걸 갖다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인간의 내 실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천지합기라고 옛날 사람들이 인간을 봤는가? 그런데 이 천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형에 이걸 기로 본 거고, 요 땅은 형태로 보이니까 이걸 형으로 본 거죠. 그래서 기와 형으로 봅니다. 인간을 크게 나눴을 때 기형으로 보죠. 그래서 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요거 정신으로 볼 수도 있겠죠? 형태는 요거 육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육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와 형이 만들어진 조합인데, 사실 뭐 지금 빨리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이 형태라는 것도 이게 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맑은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은 이게 딱 굳어버리면 이게 형태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형태예요. 모든 물질들도 이런 거 다 여기 있는 거 뭐 돌덩어리 뭐 이런 마루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색 만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열로 녹여버리면은 다 기화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다 이렇게 파동이 다 있어요. 파동, 주파수의 파동이 다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따지면 아까 얘기했죠. 태양과 바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대류현상이라고 하죠. 물을 돌려서 순환을 시키지 않으면 생명체는 없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그런 대류현상이 없어요? 있죠. 우리가 뭐 수분이 몇 프로? 몸 안에? 70%. 몸 안에 열이 있어 없어? 있죠. 공간이 있어요 없어? 호흡 콧구멍 뚫려 있으니까 콧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냥 콧구멍 하나만 딱 뚫어놨어. 숨 쉬고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음식은 일주일만 안 먹어도 죽어. 물까지 공급을 안 했을 때, 그죠? 물 플러스 음식을 일주일만 딱 끊어버리면 인간은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수분이 말라버려. 일주일 동안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물을 공급을 안 하면 계속 바짝 말라서 체중이 쫙쫙쫙 줄어. 3일 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 한 10kg 이상 빠져. 나는 3일 단식을 해봤거든요. 건단식을 해보니까 12kg 빠지더라고. 요구할 때 제주에서. 그죠? 근데 거기다가 13일을 더 굶어봐. 그럼 아사 상태가 되겠죠. 기력이 확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영양분으로 음식을 섭생을 해서 연기를 만들어서 육체를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숨은 쉰. 근데 콧구멍을 딱 막아놓으면 몇 분 동안 살 수 있지? 한 10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콧구멍 막아두면 한 10분 이상 버틸 수 있다. 못 살죠? 그것도 10분이면 되게 오래 버티고 사는 거야. 사실 숨 짧은 사람들, 노인네들은 코 딱 막아놓고 1분 안에 죽는 사람들, 여기서 폐청호흡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병자들은 여기까지 딱 올라오지, 이불로다가 이렇게 딱 눌러놓으면은, 콧구멍을 딱 눌러놓으면은, 한 30초, 1분 안에 그냥 콕! 하고 넘어간다고. 이 아랫배까지 깊숙이 호흡하는 사람들 한 3분, 5분까지는 버티겠지, 그지? 그리고 심장만 막 하면 좀 오래 살 수 있는데, 노인네들은 여기까지 폐청호흡, 여러 사람들 콧구멍 딱 막아갖고 딱 기도 딱 눌러버리니까 바로 죽어. 응?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냥 지극히 뻔히 다 알고 있는 거보다 단순한 건데 너무 쉽고 단순한 걸 우리가 놓쳐서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어려운 게 없어, 사실은.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게 형태가 정말 이게 육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건 그냥 허상이야,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허상이다. 실체가 아닌 거야. 왜? 이 형태라는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의 작용에 의해서 다 발생된 거거든. 원래 없었거든. 이 기라는 게 무엇이라고? 이 기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동양의학적인 에너지 표현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기는 그 빛이야, 빛. 이 빛은 뭐냐고? 빛은 뭐? 태양. 큰 양기. 이 태양에서 뭐가 발생돼? 전자파. 그죠? 이 전자파는 뭐? 이 파동이 있죠? 그죠? 그 태양에서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빛, 열. 네. 태양은 이 빛에서는 빛의 특성이 뭐가 있어요? 빛의 특성? 태양에서 발생되는 그 특성에는 일차적으로 빛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빛. 안 보이죠? 너무 환해갖고, 정밀호갖고 눈에 안 보여요. 빛의 특성은 파동성이 있어요. 그죠? 파동성.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그냥 파동이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파동, 전자파, 이게 온통 그냥 여기 우주 공간은 그냥 전자파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딱 틀어봐봐. 그죠? 치하죠. 그게 주파수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선 전화기로다가 통화하고 휴대폰, 스마트폰, 영상통화하고 장거리에서 에너지만 충전시켜 놓으면 먼 거리에서도 빛과 이게 파동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근본은 태양 때문이야. 태양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가 빛이 풀어놓은 이 전자파들이 우주 공간 안에, 여기 지구 공간 안에 쫙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죠?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 우리 몸에 태양 에너지가 다 있죠. 그죠? 우리가 숨 쉬는 게 이게 산소만 들여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콧구멍으로 마셔갖고 얘가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갖고, 폐포로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산소, 분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숨 안에 빛에서 태양 에너지에서 풀어놓은 빛과 파동과 열과, 그 다음에 그 온도 편차에서 일어나는, 밀도 편차에서 일어나는 풍한서 습조화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기의 파동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콧구멍으로 또 외부 피부를 통해서 또 음식물 에너지 통해서 그걸로 해서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죠? 내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 계속 들어보면 내 거라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조합품에 불과한 거야, 솔직히 말해, 그죠?
콧구멍은 숨 쉬고 음식으로 먹는 음식물의 조합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론할 수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도 돼요. 나는 뭐든지 기회로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하나를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직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 보면 태양에서 나오는 게 아까 뭐라 했죠? 제가 파동성을 띠고 있고 입자성을 띠고 또 열도 나와요. 색이 나오죠. 색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라는 것도 있어요. 빛의 삼원색이 있고 물감의 삼원색이라는 것도 있고 혹시 색에 대해서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빛의 삼원색이 이렇게 있으면은 빛의 삼원색 우리 저기 소마쌤 저기 그 그림 전공하셨어요.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뭐죠? 네. 굉장히 해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 알고 있어도 갑자기 훅 물어보면 모를 수가 있어. 괜찮아. 빛의 삼원색. 빨간 누나 파란. 빨간 누나 파란? 그건 물감의 삼원색. 네, 그건 물감의 삼원색이고 빛의 삼원색은 그래도 빨간 누나 뭐 파랑이라고 했죠? 두 가지는 맞췄죠, 그죠? 빨강, 녹색, 파랑. 근데 요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경이 있어야죠. 이 배경은 무슨 색? 흰색? 나연아, 투명?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더니 저 영화관에 가면 배경이 뭐예요? 그 저 빛과 파동을 보려고 하면 깜깜해야겠죠. 어두워야 돼. 우리가 우주 밤하늘을 봐봐봐요. 맨 처음 화내요? 원래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깜깜한 어둠이었다고. 그게 무국이야. 동양에서 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가 치우침이 없는 상태, 활동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게 뭐가 이렇게 엮이고 섞이고 온도와 열과 밀도, 압력이 어떤 이런 게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크게 한번 빅뱅이 일어난 거죠. 서양에서 얘기하는, 동양에서 얘기하는 건 일동했다. 기가 일동했다. 대폭발을 했다 하는데 이게 빅뱅을 하면서 맨 처음에 어두웠다고. 지금도 밤하늘을 보면 어두워. 별이 많이 날씨가 좋은 날도 그나마 별이 꽉 차 있지만 별이 더 많아요? 어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두웠다고. 아무것도 없었어. 이 어둠. 그래서 이게 태초의 음양이라는 그런 개념은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의 음양은 빛과 어둠이다. 어둠이 음이겠죠? 수렴하고 있으니까. 딱 기의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거를 음의 음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의 활동이 활발한 거를 양기다. 그래서 원래 기는 본질을 하나인데 그 기 중에서 기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양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다 쓰고 내려오는 하강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음기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음양이 나오죠, 그죠? 음양이 나온다고. 양이라는 게 간단해요. 그 세상에 음양의 이치를만 정확히 깨달아도 사실 반은 깨달았다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인간을 보면서 남녀를 구분할 때 왜 음양을 얘기를 왜 할까요? 생긴 거 비슷해 사실. 그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태양 에너지 쓰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왜 여자는 음이라고 하고 남자는 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그 개념인 거야. 음은 나쁘고 양은 좋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럼 양은 좋은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남자가 항상 갖고 가잖아요. 네? 좋은 건 거의 남자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남존 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 유교문화가 있어갖고 뭐 남자는 이게 사실 음양의 이치를 남자에서 성에서 왜 여자를 음으로 하고 남자를 양으로 했냐면
성기 구조, 성적인 기능에 의해서 음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남자는 사정을 하죠. 그죠? 방사를 해, 발사를 해, 에너지를. 여자는 어떻게? 수태를 해, 임신을 해, 수령을 한다고, 성적으로. 그래서 여자가 음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 하늘과 땅, 이거는 음양은 절대적인 거는 누구한테는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하늘이 양이고 땅이 음인 것은 왜 그래요? 하늘은 모든 맑은 거, 기화되는 건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무거운 게 비가 내려와서 다시 대지를 적셔. 그래서 대지는 어떻게 생명을 틔우죠. 그래서 하늘이 양이 되고 땅이 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남자가 성적으로 양이라고 해서 하늘이라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남자가 양이니까 남자는 하늘이야. 여자는 땅이고. 그래서 남자는 하늘처럼 받들어야 돼.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같은 레벨의 편차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음양이라는 게 여자가 음이니까 여자는 그럼 땅이고 식물이고 뭐 어둠이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았어요. 그걸 잘못 갖다가 대입을 하니까 한 남자는 다 높은 거야. 하늘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유교 사상에서 그렇게 남존여비 사상에서 아들을 귀하게 높게 띄우기 위해서 음양의 이치까지 왜곡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땅이라고 해요. 남자고 땅이라고 한다고? 남자가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밟아도 된다. 그거는 이제 혜영쌤이 집에서 이제 꽉 잡고 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자유인데 이치로 따지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남자는 방사능을 하고 살아야 돼요. 발산을 해야 돼. 에너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에너지로 태어난 거예요. 존재계에서. 응? 그래서 남자가 되게 내성적이거나 에너지가 밑으로 깔아앉아 있다든지 비활동적이다든지 기가 약하다든지 하면 남성으로서의 매력이라든지 쓸모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어린애들 보면 막 기가 막 넘쳐갖고 막 한씩 가만히 있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걸 막 못하게 억누르면 안 돼. 그거 좋은 거예요. 어린 애가 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너무 또 한쪽으로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은 남자를 너무 기를 죽이면 안 된다. 그죠? 사랑하는 이 사람은 넌 땅이야. 집에서 땅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밟으려고 하지 말고 너 하늘이야. 하늘에 이렇게 해서 나가서 돈 좀 벌어오고 열심히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해야지. 응? 남자는 길을 살려줘야 돼. 남자는 별거 없어요. 단순하다니까. 음기가 여자들 복잡해요. 여자는 무지하게 복잡해요. 남자들은 진짜 단순해요. 어? 알죠? 난 그래서 여자를 잘 몰라요. 근데 뭐 요가를 하면서 이렇게 음양의 이치, 동양음악을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자들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막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보는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음양, 오행, 육기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생기면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서 체질도 나오고, 이렇게 체질도 기운으로 볼 수도 있고, 조금 나오니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또 3000% 빠졌어. 그죠? 어둠의 베이스를 깔고 있다. 어둠의 베이스를 깔고 있어. 근데, 그래서 이게 빨강, 녹색, 파랑을 섞어버리면 뭐가 되죠? 무슨 색이 돼요? 응? 무슨 색이 나올 거예요? 빨강, 녹색. 빛의 삼원색을 섞어버리면 무슨 색이 나와요? 빨강, 파랑, 녹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에요? 검정? 응? 다 정확하잖아요. 그치? 이런 거 아무 생각해본 적이 없죠. 빛이 나와. 무슨 검정색이 나와. 빛, 파랑, 노란색, 그거 빛의 색깔이 나온다고. 아까 저 물감의 삼원색 있죠. 물감의 삼원색 같은 경우에도 빨강, 노랑, 파랑이죠. 베이스를 깔으면 베이스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건 무슨 색이죠? 네? 그거 빨리 나와야죠. 흰색. 그죠? 물감의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 그럼 이거 빨강, 노랑, 파랑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오색인 거죠. 그죠? 이 색으로 모든 만물의 색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게 불과 서양에서는 물감의 사원색이 언제 알았어요? 르네상스 시절에, 르네상스 시대쯤. 그때 겨우 물감의 사원색을 만들고, 이 색으로 딱 우리가 태양이 딱 떴을 때 비가 오고 나면 딱 끝이 빨주먹, 노주, 파남보, 보라색이 딱 보이죠? 그 7가지 색만 있을까? 만물의 색이 있어요. 만물의 색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만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색으로 돼 있어요. 이 색이 어떻게 어떤 파장으로 어떤 에너지로 변화되고 이게 믹싱돼서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형태적으로 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돼지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달숭이는 왜 달숭이로 태어났는가? 강아지? 소는 왜 소로 태어났지? 나무는 왜 나무로 태어났을까? 그죠? 물질은, 돌멩이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유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 파동으로 해서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분석을 해보면 형태에 따라서 이 에너지 파동들이 다 각양각색이죠. 뭐. 그죠? 우리가 이 심장에 심전도 검사를 하면 심전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 심장이 멈추면 찡 하고 죽지만 뇌파 검사를 하면 어때요? 별 희한한 주파수들이 더 많죠. 엄청나게 많아. 그게 뭐야? 생각을 무시하게 복잡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 뇌파 검사를 하는 분들은 막 복잡합니다. 밤에도 복잡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죠? 여기가 고요하지가 못해. 생각이 많아. 불안하고 뭐 막 하니까. 그럼 이 파동은 뭐야, 이게? 기잖아. 그죠? 불안하. 에너지 장난질이잖아. 그죠? 기가 막 장난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게 나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인간은. 그지?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있는 거조차 감정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하고 뭐 하는 것도 그것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없던 게 생긴 거야. 무형이 유형으로 된 거고, 그 유형이 또 다시 나중에 무형으로 돌아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다 됐어. 만약에 죽었다는 얘기는 뭐? 형태가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멈춘 거야? 그 기의 흐름, 숨작용, 기의 흐름이 멈춘 거예요. 기의 흐름이 멈췄어. 그럼 그게 썩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시 썩어서 흙으로 자연스럽게 잘 분해가 돼서 돌아간다. 만약에 인간이 어떻게 독특한 어떤 인간만의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하면 땅이 아니고, 그죠? 지의 기운이 아니고 하늘의 기운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생명 현상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빛이 있고, 그러니까 파동, 색이 있고, 또 여기 열이 있어요. 입자성, 파동성, 입자성, 색이 있고, 열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적으로 왜 차크라를 얘기를 할 때 에너지 신경총이 몰라다라 반드하게 생식했는데 빨간색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스와디스타나 차크라가 뭐 여기 주황색이에요. 마니푸라 차크라 북부 있는 데 와서 노란색이에요. 가슴 있는 대로 마나타 차크라가 파란색이에요. 빨주노초 파. 비시디 차크라 뭐 초록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빛이 있다. 파동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옛날에 요가할 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인 알았죠. 일반인들한테 네 몸에 빛이 있어. 여기 빨간색 있어. 여기 노란색 있어. 머리에는 보라색이 있어. 응? 그런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 뜬구름 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차크라라는 게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이 숨 쉬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안에 에너지 작용이 들어있다는 얘기. 그럼 숨만 쉬나?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그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음식은 우리가 두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숨 쉬고 먹는 거. 안 먹으면 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한다. 음식이 안 들어오면 이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음식이라는 것은 왜 음식을 먹죠? 음식을 우리가 왜 먹어야 돼?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뭔데?
그 에너지를 채우려고 어? 음식물을 분해하면 뭐가 나오지? 음식물을 분해하면 뭐가 나와? 그 음식물을 분해하면 뭐가 나오지? 우리가 그냥 밥 먹고 뭐 소고기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에너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태초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뭐야? 식물이죠. 동물이 음식을 만들어내지가 않아. 그래서 원래 생명체가 동물이 먼저 태어난 게 아니라 식물이 먼저 태어난 거야. 그죠?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서 맨 먼저 생긴 게 식물이죠. 식물이 뭐를 하죠?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 그죠? 이 광합성이라는 게 뭐죠? 이게 빛을 합해놓은 거예요. 뭘 합해서 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합성에서 나오는 게 이게 뭐죠? 포도당. 빨리빨리 얘기해. 아까 얘기했잖아. 포도당. 이 포도당을 식물이 만들어내. 왜? 햇볕, 빛의 에너지를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무형의 에너지를 응축을 시켜서 얘가 엽록수가, 식물의 엽록수가 빛을 모아서 합성시켜놔서 만든 게 포도당이에요. 그쵸? 이 포도당에, 근데 이 광합성, 포도당을 만들려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식물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햇빛은 진짜 필요한 거죠. 광빛을 모았으니까. 빛을 모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CO2가 필요하죠. CO2, 탄소. CO2, 물, O2, 그죠? 산소. 그래서 얘가 CO2를 해갖고 물이 필요해서 얘가 나와서 광합성을 만들면서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물이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 포도당을 누가 먹어요? 식물이 만들어 놓은 이 포도당을 동물이 먹죠. 소나 돼지나 뭐 이런 애들이 먹죠. 그리고 인간이 또 소나 돼지를 또 잡아서 또 먹죠. 그죠? 그렇죠? 그 인간은 다 먹어.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다 해. 근데 얘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우리가 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바로 이게 내 몸에 필요한 게 아니죠. 포도당을 분해를 해야 돼. 포도당이 들어간다 해서 그게 내 에너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죠. 포도당을 분해를 해야 돼. 얘 포도당을 분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응? 온도. 뭐라고요? 열. 온도, 열이 분해를 한다고요? 아니, 그 조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좀 알고. 이 포도당을 누가 보내? 뭐라고 하죠? 미토콘트리아 하는 대사작용을 해야 되죠. 분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게 60%가 빛과 열이 아까 수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포도당에서 이거 분해를 하면 또 그 역시 빛과 열이 나와 60%가. 그리고 나머지 ATP 40%가 나오는데 이 ATP도 나중에 결국 분해하면 빛과 열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사는 거야. 체온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태양 에너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102, 절대 온도 마이너스 126도라고 하게 되면 몇 분 안에 죽느냐, 하루 만에 죽느냐, 태양이 갑자기 지금 지구상에서 딱 사라진다고 하면 1시간 뒤에 죽느냐, 하루 뒤에 죽느냐, 일주일 뒤에 죽느냐 이 차이겠죠. 그죠? 기온이 계속 내려가서 지구가 깡깡깡깡 동토의 지구로 딱 변하게 되면 죽겠죠. 그 우리가 한겨울에는 이게 난방을 하고 살잖아.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문명의 빛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갖고, 그죠? 난방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사니까 그렇지, 인간이 무슨 대단한 것 같아. 홀딱 뺏겨갖고, 이렇게 추운 날, 바깥에 한 이틀만 내다가 다 얼어 죽어. 그죠? 그만큼 생명체가 되게 생명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취약한 거예요. 나무들은 한겨울에 날아도 뿌리를 굵게 내려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딱 차단을 하고 딱 웅크려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갖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죠. 그죠? 지금 몇 시에? 시간을 보고 있어요. 중간에 한 번씩. 중간에 좀 쉬어요. 2시 반이면. 그럼 여기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할게. 네. 알았어. 나한테 신호를 보내줘야지. 계속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한 건데
아, 내가 이렇구나. 그렇게 되면 스스로 내가 내 몸도 치유를 할 수가 있어, 나중에. 예? 내 몸에 대해서, 내 체질에 대해서, 내 성향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옛날에 그 3000년 전에 그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구라쳤지만, 서양학에서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사람은,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왜? 이게 숨으로 마시고 먹은 음식물의 결합품이거든. 조합품이거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네 안에 다 자가면역 체계가 다 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자가면역 체계가 다 있다.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다. 기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히포크라테스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의학의 아버지라고 해야 돼. 동양의학의 아버지 뻘이 됐죠. 3000년 전에 이집트의 그 초창기 그 의과대학 교수였으니까. 네, 서양의학은 참고로 얘기하면은 150년도 안 됐어요. 120년밖에 안 된 의학입니다. 응급의학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온 생화학적으로 나온 건데, 그것도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까야 돼. 서양의학에 대해서 계속 까야 돼. 서양은 깔 게 너무 많아. 뭔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응급의학으로서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나오는 그때 응급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서 막 지혈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구조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타고난 적이지만은 일반적으로 뭔가 건강하고 천천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의학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서양학 쪽 얘기를 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돼갖고 내가 그쪽 얘기 가급적이면 내가 배제하고 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가 먹고 숨쉬는 것부터 들어가서 왜 먹고 사는지 어떤 걸 먹는지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인간은 실체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 육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와 형이 결합된 적이다. 그래서 천지의 기운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과 숨쉬는 거, 우리가 공기를 숨쉬는 거, 이게 천지 기운 맞죠? 그죠? 육기. 눈에 보이는 형태의 땅에서 이루어진 음식물을 섭취해서 먹고 자라. 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몸식도 중요하지만 코로 숨쉬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왜? 5분만 콕콕 막으면 죽어. 5분 만에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장육부에서 음식을 소화하고 부숙하고 배설하고 저장하고 이런 기능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적인 오장육부가 있듯이 우리가 숨 쉬고 공기로 마신 게 그냥 폐로 들어와서 산소교환만 하고 훅 나간 그런 역할만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그 파동이죠. 목소리에서 내가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면서 치열하게 에너지를 좀 끌어다가 막 조합해서 막 쓰고 있거든. 응? 말하는 거, 듣는 거, 교감하는 것, 파동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슬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정신작용 이런 것까지 이 안에서, 우리 인체 안에서 그런 오밀조밀한 그런 네트워크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 오늘 있죠? 스마트폰에도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하죠. 근데 우리 몸에 그런 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할까?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눈에 서양 애들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게 인체의 기의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걸 경락 같은 걸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경락이다, 기경팔맥이다 이런 걸로다가 해갖고 그 기치로 할 수 있는 침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학 시스템이 나와 있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걸 자연스럽게 인간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볼 수 있고 인간의 몸도 병도 생리적인 것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 10분 뒤. 목이 마르네. 마실 거 좀 있으면 주면.